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박소연입니다. 2월 5일 월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4월 총선에서 적용될 비례대표 방식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자기를 방탄해야 하는 대단히 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며 선거제가 정당이 아닌 한 사람 마음에 달려있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등학교 교육과 관련해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사 10명 중 8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담뱃값 인상설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를 21대 총선과 동일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결정했습니다. 제22대 총선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배분 방식이 현행 준연동형 유지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결정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제로 당론을 정하면서 이변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 개정 없이 현행 제도대로 총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창당을 공식화했고 원내 군소정당들과 제3지대 신당들은 준연동형 비례제에 따라 의석수를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이합집산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더불어시민당의 경우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등도 참여한 비례연합정당이긴 했지만 비례후보로 공천받은 인사 대부분이 민주당으로 복귀하면서 결국 양당 중심 체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놓고 고심해오다 당론 결정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했고 이 대표는 이날 준연동형 유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위성정당 금지를 전제로 한 연동형 비례제를 내세웠던 만큼 약속 파기 시 군소정당들의 반발 등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위성정당 금지법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도 없이 현행 제도가 유지됨에 따라 정치권이 꼼수 비례 위성정당 난립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거제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기분에 맞춰서 정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발표와 관련해 왜 5천만 국민이 이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하느냐며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준연동형 유지와 병립형 유지 등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할지를 이 대표 결정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는 이 선거에서 자기를 방탄해야 하는 대단히 큰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며 이게 민주주의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그것을 공개적으로 다수당이 이 대표의 뜻에 따른다고 밝힌 것도 정말 코미디 같다며 이게 민주주의가 맞고 공당이 맞는지 되물었습니다. 이어 연동형 제도는 정의당 등 소수당과 야합해서 만든 제도였으며 산식도 복잡하고 왜 그게 그런 식으로 가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 관련한 거였다며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 야합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결국 민주당은 정의당의 뒤통수를 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권역별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원래대로 돌아가기 창피하니까 붙인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덧붙여서 소수당의 의회 진입 허들을 더 높이겠다는 취지로 저러는 건데 대단히 실망스럽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등학교 교육과 관련해 부모 돌봄에서 국가 돌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9번째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지난 선거 때부터 돌봄과 교육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으며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해 지금까지 추진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교육 중심은 공교육이 돼야 하고 공교육 중심은 결국 학교라며 좋은 학교 시설을 활용한 국가 돌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방과 후 다양한 교육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 학교를 전국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재차 확인하며 올 상반기에는 2,000개 학교, 하반기에는 전체 학교로 확대하고 2026년까지는 저학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전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예비학부모 수요조사에서 응답자의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했다며 이렇게 모두가 기다리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잘 추진해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사 10명 중 8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인식조사는 의협회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됐습니다. 응답자는 총 4,010명입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1.7%인 3,277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49.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향후 인구가 감소하면서 의사 수요 역시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16.3%, 의료 비용 증가 우려가 15%, 의료 서비스 질 저하 우려가 14.4%, 과다한 경쟁 우려가 4.4% 등이었습니다.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733명의 그 이유를 묻자 절반가량인 49%는 필수 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외에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24.4%, 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진료받지 못해서 7.9% 등을 꼽았습니다. 의협은 섣부른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의 질 저하와 향후 의료비 증가를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필수 의료 분야 수가의 합리화와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등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담뱃값 인상설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설명 자료에서 담배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비롯한 담뱃값 인상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총선 이후에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정부가 총선 이후 담뱃값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대한금연학회 등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만간 담배업계 간담회를 소집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관계자에게 명확히 다시 한번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가 최근 가요계와 증권가 일각에서 제기된 카카오의 재매각설과 경영진 교체설 등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SM은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주주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당사가 카카오와 소통한 바에 따르면 카카오는 경영진 교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SM은 이어 당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등과 함께 공동 성장을 추구하고 상호 시너지를 내기 위한 긴밀한 사업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도사견 등 맹견을 사육하려면 각 시도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오는 4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맹견 사육 허가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기르려는 사람은 개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개의 원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등을 마치고 각 시도의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각 시도는 맹견 위험도를 고려해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농식품부는 공격성 등으로 인해 사육 불허 판정을 받은 맹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 각 시도는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사육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중 대출 만기일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 납부일이 있으면 오는 13일로 연기됩니다. 연휴 기간 긴급 금융 거래 수요를 위해 전국 이동 탄력 점포를 운영하고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총 14조 4천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 보증도 이뤄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원 방안을 설 연휴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회사 대출의 상환 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3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오는 8일에 상환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 대금도 납부일이 연휴 중 도래해도 연체료 없이 13일에 자동 출금되고 보험료와 공과금 등의 자동 납부일 역시 출금일이 13일로 연기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에는 폭설이 예보됐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 최고 15cm 이상, 강원 동해안은 최고 10cm 이상, 강원 내륙과 경북 내륙은 2에서 7cm, 그 밖에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은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 경북 동해안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내일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3도 등 전국이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와 남해, 동해 전 해상에서 2에서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 해안에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눈이나 비가 그치고 설 연휴까지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큰 추위 없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 아주TV 뉴스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